이번에는 이분을 살펴봅니다. 이분은 부사, 형용사, 심지어 동사로도 작용하며 그만의 역할 기능을 보여주는데 이 어휘에 대한 심층적 작용어로 내세울 만한 우리말 단어로는 무엇이 적절할까요? 영어 이분에 꼭 들어맞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표현 의미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적절한 심층적 작용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 갖고자 합니다. 이분에 대한 품사 규정은 형용사, 부사, 동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사적으로 여러 위치에서 그 나름의 의미역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문 1에서의 이분은 형용사로 기능하며 작용한 것이고 예문 2에서의 이분은 배터를 수식하는 부사로 작용했지만 예문 3에서의 이분은 동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문 2에서처럼 부사적 기능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문 4와 예문 5의 경우는 당연히 부사로 분류되지만 예문 6은 명사 앞 혹은 구문 전체 앞에서 작용하는데도 형용사가 아닌 부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문 7, 8, 9에서처럼 도우, if, as 접속어 앞에서도 기능하는 이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의 이분은 대상을 명사로 다루는 형용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이분 hate는 같은 높이를 표현한 것이라서 이분은 hate의 어떠함을 형용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같다라는 말의 사용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라서 이 표현의 경우는 무엇이 비교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문 1 표현 전체가 주는 의미에서 보면 two tables가 서로 비교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대상인 hate의 어떠함을 같은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이분에 의한 비교는 높이어히 hate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식 관계를 받아들여 이분을 비교 수식어로 보면 두 테이블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은 hate의 차이가 주는 결과 때문이고 그 차이는 이분이 말해주는 것이라서 주어인 two tables는 이분의 수식이 없다면 차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비교를 위해 동원된 두 개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문 1 표현의 경우는 주어가 two tables처럼 비교의 짝을 이루고 있지만 예문 2의 경우는 비교의 짝도 없이 주어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푸페스는 단수형이라서 비교해볼 짝이 없는 단일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식 대상이 없으므로 예문 1의 형용수식과는 달리 서술수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문 2는 문장 형식상 른바 이 형식 상태 구문이므로 더 푸페스의 상태 서술을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문 2 구조의 보어 위치에 있는 이분에 같은이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길의 울퉁불퉁한 높낮이가 비교의 대상이고 그 대상의 비교치인 높낮이가 일정하다고 밝히는 표현이게 됩니다. 길의 어느 쪽이든 같은 상태라는 표현이므로 주어인 더 푸페스는 이분에 의해 수식되는 비교치로 유형이 분간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의미 지정하는 비교치는 같음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그 동등함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어떤 층을 이루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정한 높이의 연속을 연상케 하는 어떤 층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표현에서는 그 층을 연상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사물을 보는 행위를 일정한 높이의 어떤 층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문 1은 본문에서 인더 다크를 제외한 구문이고 예문 2는 본문에서 이분을 뺀 구문입니다. 예문 1의 이분은 시에 대한 서술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시라는 동태 혹은 상태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캣이 대상을 보고 인지하는 시라는 동작 형태를 어떠하다고 보충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도출된 높이의 일정함으로부터 높이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적용해보면 일정함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정함의 의미 보충이 동태에 작용하는지 상태에 작용하는지를 이 표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동사시의 동태 보충이면 동작의 일정함은 어떤 것이며 상태 보충이라면 상태의 일정함은 또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지가 애매합니다. 따라서 예문 1 같은 서술만으로는 의미상 부족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문 2의 경우도 어둠에서 볼 수 있다는 완결 구문이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단순한 상태 서술에 불과합니다.
예문 3의 경우는 이분이 개입되어 있고 또 우리말 해석에서 보듯이 연결조사 도가 없으면 이분을 삽입바로한 화자의 표현이도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역할 기능을 동등함, 즉 일정함의 비교 수식으로 받아들이면 비교 여건은 표층에 표현한 인더다크, 즉 어둠의 상태 이용이고 그 어둠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똑같음으로 비교되는 또 다른 대상의 상태가 심층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연결조사, 도가 해석어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표층적으로 직접의 비교 대상 더 다크와 상반되는 심층에 전제된 비교 대상 더 라이트를 떠올리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고양이는 어느 경우에나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본문 2에서의 이분에 의한 비교치는 심층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과의 대조를 통해 나타난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if 전제구문 앞에서 작용하는 이분의 경우인데 이분에 의해 비교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은 if의 역할 기능인 혹시 여부입니다. if에 의한 상황 표현은 혹시 여부의 희박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서 본문의 표현 의미에 따르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좋아한다는 역상황이어야 하는데 전제적으로 작용하는 비교의 대상 구문은 희박한 if의 혹시 여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나머지 모두인 예로 에더에 의한 실지 여부 구문 같은 역시나 상황이게 되고 부정어 낫도 역의 상황이 되려면 제외해야 하므로 예문 1 같은 표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좋아하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표현이라서 당연함의 의미로부터 비교의 여건을 생각해본 인용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의 여건을 수용해보면 본문 3의 이분에 의한 비교는 심층적 전제로 간주해도 되는 예문 1을 비교 대상으로 두고 발생했을 것이므로 임의적으로는 그 상황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라서 다를 바 없음이 됩니다. 이제 이전의 것과 다를 바 없음, 즉 한결같음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4는 more than에 의해서 비교가 발생하는 구문으로 그 비교는 more의 의미역에 따라 than 이하를 비교 대상으로 두고 상대 비교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표현에서의 ive는 more를 대상으로 하는 수식을 합니다. 그런데 more에 의한 비교가 than 이하 종속절에 있는 대상을 두고 발생하지만 예문 1에서 다시 보듯이 iven에 의한 비교는 주절에 있는 more를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이 있고 없고의 수식관계는 예문 1과 이 같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분이 없는 표현 2에서는 시와 허시스터가 비교 대상이라서 more에 의해서 종속절에 허시스터를 두고 상대 비교가 발생하지만 이분에 의한 예문 1에서의 비교는 more만큼 형성된 어떠함 정도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수식이어야 하므로 종속절 상황과의 비교가 없어도 성립됩니다. 또 이분의 개입으로 인해 시와 허시스터의 비교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아름다웠음을 전제로 하는 비교이며 그 아름다움의 정도가 하나의 결처럼 표현된 셈입니다. 즉, 더하거나 덜함 없는 어떤 일정한 높이나 크기 정도를 가지는 결로 작용해서 more의 정도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문 1과 예문 2 두 표현은 이분이 놓인 통사적 위치가 서로 다르고 형용이 아닌 삽입부사로 문장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분의 수식은 연계되는 비교 대상이 있을 경우였습니다. 이분에 의해 수식되는 대상은 표현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예문 1과 예문 2를 각각 표현 의도에 따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변별이 작용할 것입니다. 예문 1 표현에서는 레터가 이분 비교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주어가 잘 쓰지 못하는 또 다른 대상들이 심층에 전제되어 있을 경우로 예로 다이어리나 나블 등을 잘 못 쓰듯 레터 역시도 제대로 쓸 수 없으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문 2의 경우는 라이트가 이분 비교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주어가 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대상행위들이 전제적 비교 동작으로 심층에 있고 리드나 샌드 등등이 그렇듯 라이트도 잘할 수 없으므로 비교한 것이 됩니다. 본문 6 표현의 우리말 해석어인 조차는 원래의 어떤 것에 포함됨을 말하는 조사입니다. 본문 6에서는 이분을 빼고 보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만이 표현의 전부이게 되는데 종속절에서처럼 이분이 유 앞에 작용할 때 이 위치에서 이분은 어디까지를 의미 지정 범위로 하는 것일까요? 본문 6에서
종속절의 유는 온전한 구문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나누어 나열한 예문 1 같은 분석은 주어 유가 이분의 수식을 받은 상태로 문장 주어로 작용해야 하므로 따라서 예문 1 같은 어휘나열 표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문 2 같은 분석이라야 하는데 종속절의 상황 모두를 이분의 비교치로 만들어 심층의 어떤 상황과 동등함, 즉 한결같음으로 비교선언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예문 3과 예문 4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예문 3과 예문 4 표현은 우리말 해석대로라면 이분의 수식을 받은 상태로 묶여 주어로의 행위역을 하는 듯하지만 주어만이 아니라 이분에 의해 수식된 상황 모두가 비교의 대상으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에 주어인 독이나 미어 차일드는 예시 2에서 그렇듯이 이분이 이끄는 구문에서 대상 주어로 작용할 뿐 주격 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문 5에서와 예문 6에서처럼 이분을 한 구문의 성격을 결정해주는 전치사 같은 보문소로 보아야 비로소 앞 예문 1, 2에서의 이분을 부사로 다루려는 애매함도 해결될 것입니다. 본문 7은 이분이 to 플러스 원형동사 앞에 위치해서 작용한 경우입니다. 이분이 한결같음으로 비교치 대상을 선택한다면 본문 7 표현에서는 to 플러스 원형동사가 비교치 대상입니다. 이시 이끄는 이 표현에서 이시 지정하는 것은 미에게 현실 속에서 벌어질 지겨운 시크 상황이고 그렇게 지겨운 시크 상황과 동등한 것이 있음을 이분으로 선언하고서 투싱크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하려는 시도 전후 모두를 지겨운 상황 삼아 이분으로 비교시켜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to는 당위성 전치사이고 이 당위성은 이분과 싱크로 표현되는 한결같음과 동작 형태에 성립되는 것으로 it과 to sync of it이 이분에 의해 한결같음으로 비교되는 구문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한결같음이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는 구문입니다. 주어 아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처한 현실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감안하는 비유로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와 두려워할 사망의 골짜기로의 감안되는 실정을 두고 다를 바 없음, 즉 한결같다라고 비교하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두려워 않겠다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 연결어미 라도 역시 양보나 가정 상황을 말하면서 의미의 연속성을 지니게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일정하게 연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모두 하나처럼 똑같음, 즉 한결같음이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이분은 비교 기능이 있고 비교치를 말해줍니다. 둘째, 이분의 비교치는 전제적 비교 대상을 두고 동등함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이분에 의한 동등함은 일정한 결을 이루는 한결같음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이분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이분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